안녕하십니까, 안녕차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대리에 관한 기출 문제를 정리해 볼 거거든요. 문제를 하나씩 보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1번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찾네요. 1번. 대리권의 소멸사유입니다. 자,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소멸하고요.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대리인이 성년후견 개시되거나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대리권이 소멸되거든요. 요 네 가지 소멸사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따라서 이미 대리든 법정 대리인이든 대리인이 사망하면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 대리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본인은 행위 능력자이어야 한다. X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대리하면 법정 대리인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친권자 후견인. 그러면 본인은 누구였어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행위 능력자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번은 뭐죠? X가 되겠죠. 3번,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전이라도 본인이 수권행위를 처리하면 임의 대리권을 소멸한다. 물론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4번, 매수인의 대리인이 매도인을 기망했어요. 자, 기망,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진다. 따라서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의 대리인이 매도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매도인은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자, 5번입니다. 자,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무권 대리가 돼요. 자기계약을 하거나 쌍방대리를 하면 무효가 아니라 무권 대리가 되는데, 다만 우리 판례는 입찰,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입찰 대리에 대해서 쌍방 대리가 이루어지면 아예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5번,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1인이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이게 뭐죠? 쌍방 대리잖아요. 근데 부동산 입찰에 대한 쌍방 대리는 무효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리인이 한 입찰 행위는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1번, 대리권 남용. 자, 대리권 남용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다라는 이러한 대리권 남용의 법률은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따지지 않고 적용되거든요. 1번, 법정 대리에도 대리권 남용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대리인에 대한 성년 후견 개시가 있으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대리인이 대여금 수령 권한만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본인의 특별 수권 없이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X가 되겠죠. 자,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자, 수권행위로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진 사람은 매매 계약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줄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일부든 전부든 면제해 줄 수는 없고,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다. 취소하거나 해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권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3번이 답이죠. 4번, 대리인이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거든요. 따라서 의사표시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의사를 결정한 대리인을 표준화하여 결정한다. 맞는 지문이 되고요. 5번, 물건을 매도하는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았어요. 그러면 대금 수령할 수 있고요. 대금 지급 기한도 연장해 줄 수가 있으니까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 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할 권한도 가진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네요. 1번, 소유자로부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았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줄 수는 있지만 일부든 전부든 면제해 줄 수는 없고 취소할 수도 없고 해지할 수도 없다.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 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자, 대리 행위가 본인에게 효과 기속되려면 대리인으로서 현명을 해야 돼요. 본을 위한다는 사실을 표시해 줘야 되거든요. 현명하지 않았다면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가 되고요.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그 효과가 기속이 되거든요. 따라서 2번.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그러면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어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효과 기속되므로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보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을 되네요. 3번.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 뭐 할 수 있죠?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대리의 목적인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 등기라는 것은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으므로 3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4번 대리인인데,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이 앞에 임의라는 말이 없죠. 왜요? 문제에서 뭐라고요? 임의 대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당연히 이 대리는 뭐죠? 임의 대리인 거죠. 임의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은 반복적인 질문이네요. 자, 4번입니다. 임의 대리권의 범위가 수권에 의하여 정해지지 않거나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대리인이 할 수 없는 것. 자, 이 사람이 명백하지 않은 사람이 뭐 할 수 있죠?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번 같이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행위는 이용행위라 하더라도 명백히 성질이 변하는 이용행위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걸 잤네요. 자, 대리는 법률 행위에 한해서만 허용이 됩니다. 따라서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1번, 불법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다 적용되는 것이므로 2번,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대리인이 수인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각자 대리가 원칙이니까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맞는 질문이죠. 4번입니다. 자, 무권 대리 행위는 본인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다만 본인이 추인하면 본인에게 효과 기속이 되는데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추인한 때부터 효과가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대리 행위 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 기속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따라서 4번, 본인은 무권 대리인의 행위를 추인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부터 발생한다. X. 추인한 때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무권 대리 시로 소급해서 발생하므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매매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 매매 대금 수령할 수도 있고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줄 수도 있지만 일부든 전부든 대금은 면제해 줄 수 없고 취소할 수도 없고 해지할 수도 없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6번입니다.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데요. 자, 복대리는 누군가요?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우리가
복대리인이라고 해요. 1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X죠. 본인의 대리인이죠. 자,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했기 때문에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작아야 돼요.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클 수가 없기 때문에 2번 복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임의 대리는 언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냐면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4번 법정 대리는 자유롭게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거든요. 자유롭게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고 그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따라서 법정 대리인이 무과실 책임인데 다만 이 무과실 책임이 과실 책임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할 때죠. 다시 말하면 친권자나 후경이와 같은 법정 대리는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그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무과실 책임이 과실 책임으로 전환되거든요. 따라서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과실 책임이니까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면한다. X죠. 면하는 게 아니라 무과실 책임에서 뭐로 바뀝니까? 과실 책임으로 바뀌죠. 5번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으로부터 비롯됐으므로 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하면 복대리권은 자동으로 소멸돼야 되거든요. 5번 대리인의 대리권의 소멸은 복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지문도 X가 되겠네요.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7번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임의 대리인이 성년, 후견 계시가 있으면 임의 대리권이 소멸돼요. 한정 후견 계시가 있다 그래서 임의 대리권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번은 X죠. 자,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추인하면 무권 대리시로 소급해요. 따라서 추인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2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법정 대리는 복대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3번 지문도 X가 되는 거죠. 4번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대리가 원칙이거든요. 따라서 수인의 대리는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이것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자, 원칙적으로 선인지 악인지 여부는 의사를 결정한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본인이 지시를 했어요. 본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어요. 그러면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5번 본인이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했다면 본인의 선악도 고려해야 되므로 본인은 자기의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그 대리인의 부지, 선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답은 5번이 됩니다. 8번입니다.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을은 평소 갑이 자신의 아파트를 처분하고자 하는 사실을 알고 갑을 대리해 번가 아파트 매대한 매매 계획을 체결하였어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건데.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죠? 그럼 을은 뭐예요? 무권 대리죠. 무권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했네요. 1번 갑이 추인을 거절했다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으니까 상대방인 병은 더 이상 채고할 수가 없겠죠. 병은 채고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맞는 질문이죠. 2번 자, 갑의 입장이 일단은 뭐죠? 무효입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다만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 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니까 무권대리 행위는 대표적인 뭐냐면 유동적 무효거든요. 2번 을과 병이 체결한 계약은 갑의 추인 여부에 따라 그 효력이 확정되는 유동적 무효이다. 5 맞는 질문이죠.
3번,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선의의 상대방만 철회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거든요. 따라서 병이 계약 체결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 선인 경우 병은 갑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4번, 자, 만약에 추인을 받지 못했다면 병은 무권대리인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은 병은 선의이고 무과실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4번, 병이 계약 체결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 악인 경우 병은 을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맞는 지문이 되겠죠. 5번입니다. 병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갑에게 추인의 확답을 채고했어요. 말을 씹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확정이 됩니다. 추인을 어떻게? 거절한 것으로. 따라서 갑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그 계약은 추인한 것으로 본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죠. 자, 무권대리인과 관한 기본적인 협의 무권대 기본적 사례 문제니까요. 이 8번 문제는 별표해 놓으시고 꼭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9번입니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1번, 추인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추인은 단독행위죠.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따라서 2번, 추인은 무권대리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 3번, 너무나 당연한 거죠. 무권대리인이 사망했어요. 그 상속인이 추인할 수 있다. 무권대리인이 사망했어요. 그 상속인이 추인할 수 있다. 이거 말장난인 거 아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원래 무권대리인이 추인 못하죠. 추인은 누가 하는 겁니까?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무권대리인이 사망했다 그래서 무권대리인의 상속인이 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추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다시 말하면 추인은 본인이 하는 것이지 무권대리인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본인이, 누가요? 본인이 추인할 수 있잖아요.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전부를 받았어요. 이행을 수행했어요. 묵시적 추인이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으로 볼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다만 이런 묵시적 추인이 되려면은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는 침묵은 뭐가 될 수 없어요? 의사표시가 될 수가 없거든요. 5번, 무권대리인이 범죄가 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어요. 장기간 방치했다 했어요. 그것만으로는 의사표시 될 수가 없으니까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무권대리인에 대한 추인으로 볼 수 없다. 맞는 질문. 따라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10번입니다. 무권대리인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이 본인이 을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했어요. 그러면 무권대리행위가 소급해서 갑에게 효과가 기속되므로 병은 갑에 대하여 매매계약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는데 선이면 철회할 수 있겠죠. 2번, 병이 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 선인 경우 병은 갑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자, 무권대리인에게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본인 상대방 스스로는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고요. 무권대리인에게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무권대리인에게 행위 능력이 없다면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거든요. 3번,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행위 능력이 없네요. 을은 병에 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 자, 본인은 추인할 수 있는데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병에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을에게도 할 수가 있는데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는데 조심할 것은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하거든요. 따라서 갑의 추인의 의사표시를 을에게 한 경우 갑은 그 사실을 모르는 병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자, 병 상대방은 최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최고할 수 있으므로 5번 병이 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악인 경우 병은 상당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그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을이 대리권 없이 갑을 대리하여 갑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선이 무과실의 병이죠. 자, 일단 상대방이 뭐임을 알 수 있습니까? 선이고 무과실임을 알 수가 있고요. 선이 무과실의 병에게 매도했다. 표현들이가 성립하지 않을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매매계약은 갑 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갑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래서 무권대리인의 대표적인 뭐죠? 유동적 무효죠. 2번. 을의 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갑의 추인은 병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다. 맞는 질문입니다. 일부에 대한 추인, 조건을 부여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죠. 3번. 갑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속해서 나왔죠. 매매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을이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갑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선이 무과실의 상대방은 병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물론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는 누가 선택합니까? 상대방이 선택하겠죠. 따라서 을은 자신의 선택으로 계약의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은 금반원의 원칙이죠. 자, 을이 무권대리인이었죠? 상속받았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계실 때는 팔겠다고 했던 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소유자의 지위를 상속받고 나서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신의 측에 반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12번입니다.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지 않은 을이 받지 않은이죠. 갑을 대리하여 병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무권대리하는 문제고요. 반복적이죠. 답만 볼게요. 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병은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했던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X입니다. 자, 상대방은 선임을 추정받아요. 자, 물론 선의 상대방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철회할 수 있는데 상대방은 선임을 뭐 받습니까? 추정받으니까 스스로 자신이 선임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뭐 일반적인 문제, 장려된 문제인데. 13번입니다. 표현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1번.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성립되려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어야 되는데 원래 가지고 있던 권한과 실제 이루어진 행위는 전혀 이질적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동종, 유사한 것이 아니면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1번입니다. 자,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입니다.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지는 무권대리거든요. 따라서 유권대리가 관한 주장 속에서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들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볼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3번. 표현들이 성립되려면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해야 돼요. 따라서 만약에 상대방이 악이라면 표현들이가 성립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약 체결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표현들이가 성립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4번. 자, 이거 중요한데
무권대리란 뭐냐면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게 무권대리고요. 표현대리는 뭐냐면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지는 무권대리가 표현대리. 따라서 표현대리든 무권대리든 반드시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해야 돼요. 대리인이라고 현명하지 않으면 무권대리도 될 수 없고 표현대리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따라서 4번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현명하지 않았네요. 그러면 무권대리도 표현대리도 성립될 수가 없으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 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5번. 자,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대리인이나 사자를 통해서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되거든요. 따라서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했고요. 복대리인을 통해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가 있기 때문에 5번은 지문이 되겠죠. 14번입니다. 자,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죠. 자, 권한을 넘으니에요. 자, 권한을 넘으려면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 대리권은 뭐라도 상관이 없어요. 종류 불문이에요. 공법상 대리권이든 일상가사 대리권이든 상관이 없으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에 일상가사 대리권이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 자,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정당한 이유는 선의 무과실을 의미하고요. 언제 정당한 이유, 선의 무과실이 되느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대리 행위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따라서 2번. 대리행위가 권한을 넘는 표현들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할 때 정당한 이유의 전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아, 맞는 질문이 되겠죠. 코스가 됐죠. 대리 당시. 3번. 자, 복대리행위도 표현대리가 인정될 수가 있으니까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4번이 X죠. 왜요?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입니다.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리가 표현대리이기 때문에 4번. 유권대리에 해당한다는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X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 성립될 수 있어요. 또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성립될 수 있어요. 근데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많은 법정대리에 대해서는 성립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5번입니다. 자, 옳은 것은이죠.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서 권한은 뭐라도 상관이 없다. 따라서 소멸한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으므로 1번은 X죠. 2번 일상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으니까 2번은 뭐죠? X죠. 등기 신청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등기 신청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여 사법상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 없는 표현들에 성립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복대리행위도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가 있으니까 4번도 뭐죠? X고요. 또 만약에 표현대리가 성립되더라도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깎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X입니다. 깎을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요.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깎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6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네요. 뭐 거의 이제 비슷한 지문에 이제 반복의 문제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을 텐데 1번 보시면 자, 이런 겁니다. 모든 책임은요, 유효함을 전제로 해요. 따라서 법률행위가 이미 무효라면 책임지지 않아요. 무권대리니 표현대리니 따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1번
강행복 위반하의 무효인 법률행위도 표현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X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된 거죠. 모든 책임은 유효를 전제로 한다. 무효라면 책임을 논할 필요가 없으므로 표현들이 성립을 논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나머지 문제는 좀 보시기 바라고요. 17번이죠. 가부 대리인 을은 본인이 유효한 것임을 표시하고 그 권한 내에서 병과 갑소의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갑과 병사의 매매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자,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요. 1번, 을이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면 무효입니다. 2번, 통정허위 표시 물론 뭐죠? 무효겠죠? 그 다음에 3번, 을이 대리권을 남용했어야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니까 병의를 안 경우는 뭐죠? 무효인 거죠. 4번, 갑이 을과 정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대리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면 공동대리거든요. 그러면 공동대리인데 공동대리 제한을 위반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뭐가 되냐면 무권대리가 되거든요. 답은 몇 번이죠? 잠깐만요. 답 좀 컨닝 좀 할게요. 그죠? 무권대리가 되거든요. 따라서 을이 단독의 의사결정으로 계약하였고 병의를 한 제한을 알았다면 본인에게 효과가 없는 거죠. 무권대리. 5번, 을의 대리권이 소멸하였으나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 있던 대리권이 소멸되고 대리권 소멸 후죠. 또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면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들이가 성립되거든요.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병이 갑에게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을 청구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왜요? 있던 대리권이 소멸됐고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뭐가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가 성립되니까요. 답은 5번이죠. 18번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끊임이 없죠? 19번까지네요. 18번. 자,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강행복 위반에서 무효입니다. 표현들에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죠. X. 표현들에 성립된다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깎을 수가 없으니까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자, 표현들은 뭐 일종입니까? 무권들이 일종이니까 3번은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들에 관한 규정은 법정들에도 적용되니까 4번도 뭐죠? X가 되고요. 5번. 복대리인에게도 표현들이 성립되기 때문에 5번도 뭐가 돼요? X가 됩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계속적인 문제야 뭐죠? 지문과 반복인 거죠. 자, 이번 강의는 이제 마지막이죠. 표현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무권대리 행위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된다. X예요.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입니다. 무권대리인데도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표현대리가 유권대리로 전환된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2번, 권한을 넘은 표현들의 정당한 이유는 뭐죠? 선이 무과실이고 언제 선이 무과실입니까? 대리행위시죠? 따라서 정당한 이유의 전부는 대리행위가 행해질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강행복 위반을 무효해요? 표현들의 성립을 논할 필요가 없으니까 3번은 뭐죠? X가 되고요. 4번, 표현들이 성립된다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상대방이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깎을 수는 없으니까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X고요. 5번, 표현들은 뭐 일종입니까? 무권대리 일종인 거죠. 따라서 5번,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들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X가 되는 것. 따라서 옳은 것은 뭐죠? 2번이 됩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강의 때 이제 무효와 취소로 가는데, 원래는 한 4주에 걸쳐서 한 12강 정도로 끝낼 줄 알았는데, 못 끝냈죠. 그죠? 그래서 제가, 다음 주 강의를 올려드릴 때, 한꺼번에 좀 많이 올릴게요. 한
4강 내지 5강을 올려가지고 다음 주에 강의를 마치는 걸로 해드릴 거예요. 그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